지금까지 송기영 교수가 뮤지컬 영화를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송기영 교수는 왜 우리한테 1979년도의 뮤지컬 영화를 과연 보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보시자 그러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대담 이런 걸 같이 하는데요. 이제 그 서양사에서 이 이렇게 20세기 현대사에서 그 1960년대가 서양 특히 미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고 유럽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1960년대가 이 자본주의 진영, 소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 진영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 50년, 60년, 70년대 초반에 석유 그 위기가 오기 전까지 한 30년간은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제적 그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네. 많이 그 덕을 봤죠.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그 박정희 씨가 자랑하는 게 자기가 그 한강의 기적 경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 주 원천이었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히피들은 이 기존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그런 영화를 봤죠. 그 지난번에 본 그 졸업이란 영화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초원의 빛도 약간 기존 기성세대랑 저희랑 다른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히피들이 그랬습니다. 히피들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런 히피의 문화, 히피의 세계관을 그린 첫 번째 영화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본 영화 중에 제일 그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본 영화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예요. 그걸 쓴 사람이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그 영화도 히피영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그게 기존 사회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저건데 그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쓴 원작자가 네.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나 정신병원에서 인턴인가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당시에 불법이라고 여겨지던 모든 마약을 다 해봤어요. 그 마약에 그런 실험을 하고 오늘 말 다 나오던데. 네. 기성세대에서 기성사회 질서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마약을 했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입니다. 네. 그걸 보시면 알지만 거기 있는 환자들이 사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랑 평범한 보통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어떤 질서, 억압적인 질서에 철저히 억눌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다 그거를 이제 깨고 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그 미국 젊은이들 또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유럽도 비슷하고 그 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6.25 전쟁을 겪거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 다음 세대들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대학교를 다녔지만 부모들은 야 뭐 잘 먹고 뭐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보릿고개도 없고 잘 사는데 왜 뭐 난리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제적 그 먹고 사는 땅이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든지 성적 자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 인종 흑인과 백인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아주 첨예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들이 네. 그때 다 제기가 됐어요. 훨씬 더 과격한 방법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영화가 그런 거였는데 이 영화는 원래 그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연극이었어요. 뮤지컬. 그러니까 뮤지컬이었어요. 원작이 뮤지컬입니다. 원작부터가요? 네, 원작이 뮤지컬이었습니다. 근데 원작이 뭐냐면 일련의 히피들. 근데 그 원작 뮤지컬도 크게 성공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죠. 맨 처음에는 좀 그 기존 그 연극계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공연이 된다면은 미국에서 성공하고 영국에 가서도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이 영화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원작이 훨씬 더 과격해요? 네, 훨씬 더 과격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로 나온 이야기가
프리섹스, 아. 그다음에 마약, 음. 그다음에 반전. 근데 이제 그것의 큰 키워드가 반전 운동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있지만 국방 예산만 안 써도 정말 국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쵸.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에 뭐 55조.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다 전 세계가 만약 국방 예산만 안 써도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 한때 꿈꾸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성적 자유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성적 자유의 문제도 다 사회가 안정되려면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사니까 그런 걸 다 참아야 되고, 그다음에 흑백 문제. 그 뮤지컬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해외의 원작 뮤지컬이 미국의 뮤지컬이나 영국 역사상 그렇게 많은 유색인들이 배우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네. 유독 네. 네. 근데 뮤지컬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뮤지컬이 훨씬 더 아싸도 많겠죠.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뮤지컬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음. 당시 이제 미국 사회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백인 위주의 사회입니다. 네. 지금 많이 개선되고 오바마가 대통령을 했지만, 근데 그 60년대 그 뮤지컬이 60년대 말인가 아마 나왔을 텐데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우선 출연 배우들의 거의 과반수가 유색인이었습니다. 유색인. 그리고 이제 노래들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노래들을 들으면 됐죠. 노래에서 자위, 네. 남성의 남색 뭐 그런 수관. 문제, 예, 수관 뭐 그런 문제를 아주 거리낌 없이 제기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성적 자유고 그다음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뭐 살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탈을 떠나서 기존 사회 질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저 상류층 가족에서 벌어지는 파티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난번에 졸업도 마찬가지지만 졸업도 가장 신성한 결혼식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한데 중요한 모티브가 반전 운동입니다. 왜냐면 1960년대 미국이 이 베트남 월남 전쟁, 네. 월남 전쟁 그 반전으로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때 그 반전 운동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죠. 우리도 왜냐면 1960년대 4.19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60년대 내내 데모가 엄청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소위 청년 문화가 싹을 내밀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이거든요. 그 세대가 이제 김민기, 그다음에 양희은은 좀 늦지만 뭐 송창식 이런 음악들로 나온 게 그런 그 세대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히피 문화인데 히피 문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일탈, 그러니까 성적 자유나 뭐 마약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크게는 사회 운동, 그러니까 그 반전 운동, 그다음에 환경 운동, 그다음에 성차별, 그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노래들을 들어보시면 노래들이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졸업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그 사이먼 앤 가프르의 노래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사운드 오브 네, 사이언스나 네, 네. 거의 철학적인 노래죠. 사운드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거 거의 철학적인 노래인데 그런 사람들이 공연할 때 정말 어마어마했고 특히 1969년에 미국에서 우드스탁이라는 데서 예. 대대적인 공연인데 그게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르시하지만 라라랜드라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임팩트 파워가 라라랜드는 미니급이고 네. 이 헤어는 로맨스. 정말 헤비급이에요. 헤비급. 아. 임팩트 하니까 지금 보면 라라랜드 재밌습니다. 네, 예. 글쎄요. 저는 그 비중이 네. 이거는 팔이 한 마리 앉은 거고 이거는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당시 사회에도 영향이 컸습니까? 이 영화? 그럼요. 굉장히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향을 그걸 보니까 뻐꾸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다들 엄청났잖아요. 그 네. 뻐꾸기도 그 파괴력이 엄청나고 네. 소설도 그렇고 연극도 뻐꾸기도 연극 소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헤어는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뮤지컬의 주인이가 그 어떤 사회적,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젊은 시절에 한 시절에 그러니까 뭐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같이 지금 패널들이 나왔는데 다 젊은 시절에 20대 젊은 시절, 그러니까 28 청춘, 피가 뜨거운 28 청춘에 다 꿈꿨던 일인데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관점에서나 우리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탈을 꿈꾸거나 사회적인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해보지 않고 지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그 신라의 남동생처럼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지금이 21세기고 지금 2020년 이런 때가 저기 1960년대 이 영화 70년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진보했지만 지금 라라랜드랑 이런 또 뭐 렌트 뭐 이런 그 뮤지컬 영화들이 있어요. 최근에 히트한. 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팔이랑 트럭이랑 비교할 만해요. 어떤 임팩트가 없다고. 팔이랑 트럭이요? 팔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랑 마티즈와 트럭이 아니라. 네, 네. 팔이랑 마티즈- 독수리를 하시죠. 야, 예, 팔이랑 독수리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마티즈랑 트럭으로 하겠습니다. 마티즈랑 중형 큰 덤프 트럭. 네. 이게 그 어떤 저 영화에 주는 어떤 파괴력이 물론 이거는 한여름 봄의 꿈이고 정말 꿈과 낭만을 주는 영화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거 보고 이대로 할 수는 우리가 없죠. 없지만 정말 그 마티즈랑 트럭처럼 그러니까 지금 21세기가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핸드폰 나오고 뭐 난리치지만 문화적 충격을 주는 그런 그 개인과 어떤 감동을 주고 문화적 충격을 주고 이런 영화들은 옛날보다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사실 보십시오. 전부 무슨 흥미진진한 오락극이나 뭐 이런 그 오락 영화만 나오죠. 이것도 물론 오락 영화죠. 영화는 기본적으로 오락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개인한테 주는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그런 충격이 대단한데 이 영화 나왔을 때 대단한 게 특히 이제 그 뮤지컬에서 이 영화에서는 또 나체가 나오죠. 뮤지컬에서 나체로 그 배우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뮤지컬도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진짜 보는 거니까 네, 난리가 네, 이거는 난리 영화를 났죠. 찍은 거니까 네. 대충 가릴 건 네, 가리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뮤지컬에서 연극 무대에서 완전히 나처럼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60년대 저는 70년대 초에 70년대 초에 그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치를 벗고 스트레이킹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 기존 사회에 반대한다고. 여자 한국에서도요? 어? 한국에서도? 우리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경범죄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머리죠, 머리. 이렇게 헤어지가. 그 머리, 우리도 이제 그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하길종 감독인데 바보들의 행진이 그 장발 단속하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장발 단속을 3번이나 다녔어요. 오, 장발이셨어요? 이렇게 입고 다녔어. 다음 주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없었어요. 그때 장발을, 그때는 이렇습니다. 장발을 안 하고 다니는 놈들은 전부 ROTC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인생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생 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장발을 안 하고 다니는 애들은 학도옥단, ROTC는 애들은 장발이었고 아니고 우리는 다 장발인데 길거리에서 여러 번 단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서 머리 빡빡 깎이고 그다음에 하루 경찰서 방에서 하루 자고 나온 적도 있어요. 예. 자고 나온 적에서 그러니까 훈방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사실 그런 게 이제 요새는 그게 꿈도 못 꾸는 사실이지만 야간 통금이 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기존 질서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떼놓고 살지 못하지만 한때 그런 꿈을 꾸었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의 그러니까 원래 그 뮤지컬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반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이게 뭐 월남전을 반대하고 뭐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요새는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도 좀 네, 비슷한 네. 점이 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가 만약에 군사 예산을 안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정말 이거 꿈 같은 이야기도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헛소리지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안 쓴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불가능한데 이게 철저히 반전 영화에서 사실 원래 뮤지컬 원작자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너무 개인적인 일탈을 몰고 갔다. 내 연극의 뮤지컬의 경우는 철저하게 반전 운동이다. 반전 운동의 질서를 너무 모르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영화는 그 오락적인 면이 강하고 제작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젊은 시절에 정말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피가 펄펄 끓는 20대 후반에 아까도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정말 그런 어떤 혁명을 꿈꾸지 않고 어떤 진보를 꿈꾸지 않고 어떤 사회적 변혁을 꿈꾸지 않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 예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약간 불우했다고.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 모르지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개발한 다음에 어디 그 유명 대학 서쪽에 있는 미국 유명 대학에서 졸업식 가서 축사를 했어요. 입학식을 졸업식 갔는데 그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엄청 개겼다. 근데 나한테 큰 도움 된 게 내가 히피 생활을 맛본 거다. 히피 생활을 맛봤다는 소리는 마약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마약도 지금 미국은 대마초로 허용하죠. 대마초로 했는데 LSD나 이런 거 다양한 마약이 그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드스탁이라는 데서 아주 대대적인 공연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새끼들 마약 먹고 지랄하면 어떡하나. 그때 큰 사고가 없이 끝났어요. 네? 그 우드스탁이라는 데서 젊은 애들 모여서 지금 뭐처럼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은 놈들 별놈들이 다 붙어서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아마 3일 밤에 했을 거예요. 3일 낮에 했는데 마약 먹고 난리치는데 별로 그게 끝나지 않는데 그 우드스탁이 그 다음 달에 살인사고가 있어서 이상하게 됐는데 하여튼 60년대에 나온 많은 노래들 호텔 캘리포니아나 무슨 그런데 영화에서 자위, 마스터베이션 이런 것들 막 나오고 그런 게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살면서 어떤 기존 사회의 누구나 질서에 를 뒤엎고는 못 살죠. 그렇지만 그거를 한번 그런 전복, 그 뒤집기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삶이 과연 어떤 삶입니까? 누구나 태어나서 젊었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는데 기존 사회나 어떤 기존 사회의 관념이나 기존 사회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수능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근데 하여튼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그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그 경험을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제대로 안 다니고 인문학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히피처럼 살았다. 히피처럼 살았다는 사람은 마약을 했다는 소리예요. 마약을 했다는데 사실 실제로 1960년대, 70년대에 나온 많은 미국 가요들이 비틀즈도 무슨 잠수함 마약을 하고 공연하고 그랬어요. 노란 잠수함. 노란 잠수함. 네. 옐로우 서브마린. 네. 그 철저하게 마약해서 쓴 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틀즈 노래에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내가 힘들 때 Mother Mary comes to me. 성모 마리가 나한테 온다. 근데 그 Mother Mary가 마리화나의 약어예요. 은어라고. When I find myself in trouble. 내가 힘들 때 Mother Mary comes to me. 성모 마리아가 나한테 온다가 성모 마리아가 종교가 아니라 마리아나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은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약을 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기존 사회나 기존 질서는 어떤 역사상 동서교국을 말하고 어떤 사회나 어떤 체제나 다 억압적이거든요. 억압적인데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때려부시면 못 살지만 때려부시 못했지만 저도 로제나님 저도 마약은 해본 적은 없지만 장발을 기르고 다니면서 하드록 듣고 난리치고 그랬죠. 일탈이 아니죠. 어떤 일탈 했습니까? 좋지 마십시오. 어떤 일탈? 그건 말 안 할래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꿈꾸는데 하여튼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굉장한 감명을 줬거든요. 사람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약간은 좀 잘하는 시절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적으로 복잡한데 하여튼 어떤 가정의 굴레,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성스러운 지켜야 될 공간이면서도 굴레인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반드시 한 번은 꿈꿔야 받은 어떤 사회적 전복이나 그런 일탈을 아주 잘 멋진 노래라고, 노래가 신나잖아요. 노래가 그런 노래에 대해서 잘 꾸며진 영화가 이 영화라.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로제남이나 요민이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잖아요. 전쟁 가서 죽는 게 개죽음이거든요. 물론 전쟁을 6.25나 이런 전쟁을 이제 우리가 다 찬양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전쟁 가서 죽는 게 제일 개죽음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잘 만들었죠. 그렇지만 연극보다는 훨씬 덜 과격합니다. 연극에서 실제 뮤지컬에서 실제 무대에서 옷 홀딱 벗고 남자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소송을 많이 당했어요, 이 뮤지컬이. 자기 주에서 오. 공연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 인종차별, 성애차별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가 되는 우리도 좀 사회가 그 남성들의 어떤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변태적으로 아주 이상하게 됐잖아요. 제가 보기 60, 70년대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가정폭력이 물론 만연했지만 지금은 그런 그 남성의 그 폭력이 훨씬 더 변태적인 방향으로 변했는데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전쟁 문제,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락 뮤직이죠. 그 하드락, 그 락 음악에 의해서 잘 풀어낸 영화 이 영화라서 영상도 잘 찍은 영화입니다. 그 미국에서 꼭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고 추천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